여러분, 혹시 매일같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그 위험한 중동 기름을 왜 우리나라가 목숨을 걸고 고집하며 사오는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없고 깨끗하며 안전한 미국 기름을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대한민국 정부가 석유 수입선을 미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의 모든 정유 시스템은 거대한 비명을 지르며 정지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냉혹한 자본주의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중동의 긴장감은 유가 폭등으로 이어져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땅에서 오는 끈적하고 더러운 찌꺼기 기름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제조업 1등으로 만든 숨겨진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품질 좋은 미국 기름은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오히려 우리 공장에는 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유 공장들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저진류를 처리하는데 모든 기술력을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저진류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들의 노후 자산을 지탱해왔는지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반전의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기름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기름을 실어 나르는 거대 유조선들의 경제학,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 정유산업의 연금술을 파헤치는 대서사시입니다. 오늘 이 통찰을 얻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닥칠 에너지 대공황의 시대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패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제시장의 흐름은 이미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에는 3마리의 거대한 권력자가 존재합니다. 그 권력 지도를 알아야 왜 우리가 중동의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은 미국 서부에서 생산되는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경제뉴스에서 흔히 WTI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황성분이 거의 없어 스위트 오일, 즉 단기름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명품입니다. 찌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 정제하기가 매우 쉽고 품질이 워낙 뛰어나 전 세계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권력은 유럽의 북해에서 나오는 브렌트유입니다. 품질도 우수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물류 편의성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기름을 뽑아내자마자 유조선에 실어 전 세계 어디든 즉각 보낼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2가 이 브렌트유 가격에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와 동맹국이거나 강력한 우방국입니다. 기름의 질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 명품 기름들을 메인으로 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권력인 두바이유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두바이유는 정작 두바이 자체에서는 기름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누구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시장을 열었기에 중동 기름의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바이유의 품질입니다. 황성분이 가득하고 끈적끈적해서 기계를 부식시키는 최악의 저진류 취급을 받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이 저진류는 텍사스산 원유보다 배럴당 4달러가량 헐값에 거래됩니다. 전 세계 자본가들이 고개를 저으며 외면하는 이 더러운 기름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친 듯이 긁어모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단돈 4달러의 차이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명품만 고집하다가 가산 탕진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가장 값싼 원재료를 가져와 전 세계가 감탄하는 최고급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연금술. 그것이 대한민국 정유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품질이 낮다는 것은 곧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 경쟁력이 바로 우리 제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찌꺼기에서 황금을 찾아낸 이 지독한 실리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단돈 4달러의 마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이 양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입니다. 만약 우리가 텍사스산 원유 대신 4달러 저렴한 두바이유를 선택한다면 하루에 1,200만 달러를 아끼는 셈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6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나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의 비용 절감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원가 경쟁력을 잃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출퇴근 주유비가 폭등해 지갑이 마를 것이고 40대와 50대 가장들은 아파트 관리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기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등합니다. 결국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나며 전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중동의 저진료를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진료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름을 가장 완벽하게 처리하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명품 기름만 찾으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더러운 기름에서 황을 뽑아내고 찌꺼기를 걸러내어 최고급 휘발유를 뽑아내는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석유 제품 수출 강국이 된 비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지독한 생존 본능을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정유업계에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싼 재료로 비싼 물건을 만드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자본의 논리를 대한민국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1배럴이라는 단위. 왜 하필이면 159리터일까요? 100리터도 아니고 200리터도 아닌 이 애매한 숫자의 기원을 알면 석유 산업이 얼마나 실용적인 자본의 역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은 19세기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거친 유전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름을 담을 통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나무통을 구해와서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를 할 때마다 통의 크기가 제각각이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860년대 말 상인들은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42갤런, 즉 약 159리터입니다. 왜 하필 42갤런이었을까? 당시의 주된 운송수단은 말 마차였습니다. 이 159리터라는 부피가 마차에 실었을 때 가장 무게중심이 안정적이었고 성인 남성 2명이 함께 굴려서 옮기기에 가장 이상적인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이 투박하고 원시적인 기준이 200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전 세계 에너지 거래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의 저진료를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텍사스유처럼 맑고 깨끗한 기름은 처리하기 쉽지만 비쌉니다. 반면 중동 기름은 냄새나고 더럽지만 압도적인 양과 낮은 가격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산업 선구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원재료인 중동 기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미사일이 유조선을 위협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의 연료 한 방울 한 방울에는 200년 전의 지혜와 수십 년간의 국가적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류의 표준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지표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은 이처럼 과거의 실용적인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석유의 기원에 대해 많은 분이 공룡의 사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실제 석유의 진짜 원료는 바다를 떠다니던 아주 미세한 플랑크톤들입니다. 수억 년 전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바다 생태계가 매몰되면서 이 플랑크톤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 기름으로 변한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 석유의 보고가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중동은 테티스해라고 불리는 광활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대륙이 충돌하며 이 바다가 거대한 호수처럼 갇히게 되었고 강한 햇볕에 물이 증발하면서 엄청난 두께의 소금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소금 뚜껑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하고 단단한 소금 뚜껑이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석유가 지표면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꽉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덕분에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선물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소금 뚜껑 아래에 갇혀 있다 보니 소금의 주성분인 염소와 황 성분이 석유 속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기름은 텍사스유와 달리 지독한 냄새가 나고 기계를 부식시키는 황이 가득한 저질유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남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냄새나는 저질유를 피할 때 우리나라는 아예 공장을 이 저질유에 맞춰서 설계했습니다. 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탈황 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들이 버리는 거친 원단을 가져와 명품 정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의 소금 뚜껑이 만들어낸 그 더러운 저질유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정제 기술과 만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휘발유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적 같은 연금술의 결과물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자연이 준 결함을 인간의 기술로 극복해낸 것이 바로 우리 경제 성장의 숨은 비결입니다. 미국 기름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대한민국이 이를 수입하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다 위 물류의 경제학 때문입니다. 미국 서부나 멕시코만에서 대한민국까지 기름을 실어오려면 바닷길로 약 60일이 걸립니다. 반면 중동에서 오는 길은 25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차이는 단순히 며칠 더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를 한번 띄울 때마다 들어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그리고 막대한 보험료를 생각하면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국제 물류 시장에서 이 정도의 비용 차이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구의 수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울산이나 온산 같은 항구는 수심이 깊어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즉 VLCC가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항구는 수심이 얕아 이런 거대한 배가 접안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배로 여러 번 나누어 실어 나르면 운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중동 노선은 이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입니다. 미국 기름을 사오고 싶어도 배가 들어올 수 없고 운송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동이 유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비는 제품의 원가를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중동에서 오는 유조선들은 인도양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비록 그 길목마다 해적의 위험이나 지정학적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지만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은 그 모든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비용 계산의 결과입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국제시장에서 시간과 부피는 곧 돈입니다. 이 냉혹한 수치 앞에서 낭만적인 대안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름을 쓰지 않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숫자의 승리입니다. 중동의 더러운 저질유를 끓일 때 나오는 찌꺼기 중에서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가장 주목한 성분은 바로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라는 이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동 기름은 정제 과정에서 이 나프타 성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텍사스산 원유 같은 고급 기름에서는 오히려 적게 나오죠. 대한민국은 이 값싼 나프타를 대량으로 가공하여 석유화학 산업에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의 범퍼,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 심지어 입고 계신 옷의 합성 섬유까지 모두 이 나프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도 석유화학 제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저질유에서 뽑아낸 이 찌꺼기가 대한민국 제조업을 전 세계 1등으로 만든 마법의 원료가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나프타 생산을 꺼릴 때 대한민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거대한 화학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저렴한 원료를 바탕으로 찍어내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전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조선, 자동차, 가전, 반도체라는 4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동에 찌꺼기 기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지던 부산물이 국가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혈액이 된 셈입니다. 위대한 혁신은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더러운 찌꺼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일상은 바로 이 끈적한 나프타가 쏘아올린 기적입니다. 우리가 중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산업의 기초 소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프타를 다 뽑아내고도 남는 가장 쓸모없는 찌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끈적끈적하고 검은 아스팔트 성분의 잔사유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름을 그저 배의 연료로 쓰는 벙커유로 팔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유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지상유전이라고 불리는 고도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는 거대한 연금술 공장입니다. 버려지는 최악의 찌꺼기 기름에 엄청난 고온과 고압을 가해 분자 구조를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기서 가장 비싼 최고급 휘발유와 항공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가져와 금으로 바꾸는 격입니다. 이 설비 하나를 짓는 데만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만큼이나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 바로 이 정제된 석유 제품입니다. 이 고도화 설비 덕분에 대한민국은 중동 유가가 올라도 정제 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설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연료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에서 정제된 기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숙명을 기술 대국이라는 현실로 바꾼 이 처절한 생존 전략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남들이 포기한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정수이자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지상유전은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며 중동의 저진료는 그 무기를 돌리는 원재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유산업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정유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의 명주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밀한 비축 시스템과 유통망을 갖췄습니다.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큰 혼란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유 산업의 위력은 전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군함을 움직이는 모든 연료가 이 고도화 설비에서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기름에만 의존했다면 물류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 전체가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동의 저진료를 가져와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을 길렀습니다. 이 산업은 수십만 명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 하나가 세워지면 그 주변으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생겨나고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립니다. 국가가 파산의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한 중동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국가적 자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정유사들의 사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며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경제적 통찰입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오는 유조선 한 척 한 척이 우리나라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의 위험한 저진료를 고집하는 것은 미련한 고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혁신과 생존의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한 시청자 여러분에게 3가지 실전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제는 뉴스에서 텍사스산 원유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두바이유 가격과 복합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이 배럴당 $5를 돌파하는 순간이 정유와 화학 산업의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단순한 정유주가 아니라
고도화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석유 화학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만이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셋째,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겁먹고 패닉셀을 하지 마십시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대한민국 정유사들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습니다. 공포에 우량주를 주워 담을 수 있는 현금을 항상 30% 이상 확보해 두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는 이처럼 거칠고 더러운 찌꺼기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여러분만의 경제적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떤 공부를 시작하겠다거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면 좋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홈런을 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대한민국 자본가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수익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